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7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우리가 거절 이유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의의취지 정리를 하고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쟁점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의의취지는 그냥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특허 요건 중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의의취지예요. 아시겠죠? 번복적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특허 요건 즉 거절 이유거든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업성 이용 가능성은 산업, 이용, 가능성 이가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산업은 대부분의 모든 최강위, 그러니까 제일 넓은 의미로서 산업인 건데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제한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뒤에 할게요. 그리고 이용 가능성 있잖아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말하는 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2조 3호의 실시 있잖아요. 2조 3호에서 말하는 실시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다 이용이에요. 아시겠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그러니까 실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2조 3호의 실시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의 이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 발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만 실시인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만 실시인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없어야만 실시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실제 판례에서는 요거 나왔었어요. 요거 보시면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실시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실시가 가능했는데 오작동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거 오작동이 몇 번 있다는 거는 기술적 문제를 수반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 문제를 수반해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실시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거예요. 실시가 가능하나 오작동 몇 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작동도 한 번도 없어. 기술적 문제도 없고 실시도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발명의 성립성에서 반복 실시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시 가능하고 오작동 없는 거 이거 당연히 완성 발명인 거고 실시 가능하고 오작동 몇 번 있는 거 기술적 문제를 수반한다고 반복 실시가 이제 아닌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것도 완성 발명이에요. 근데 전혀 반복 실시를 못해요. 요거는 미완성 발명.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완성 발명, 여기 세 번째 미완성 발명, 첫 번째, 두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없다. 판례는 여기 판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판례, 여기 판례. 이게 요 판례였어요. 여기 보시면 기술적 문제가 있었어요. 회전 중심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수반됐어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이니까 여러분들 출원 당시에 그 산업상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 시점이 출원 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 여부 결정 시가 되는 거예요. 출원 당시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었는데 등록 여부 결정 시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었어요. 산업상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그 29조 1항 본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만 있으면 등록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출원 이 판단 시점은 출원시예요. 그러니까 출원 뭐냐 판단 시점은 출원시니까 그 출원 당시에 그 산업상 이용할 수 없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는 해당 발명이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여기 뭔 말이냐면 기술적으로는 가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원 당시에. 근데 장래에 공장 짓고 설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장래에 있어도 된다는 의미인 거지, 기술적으로 출원 당시에 못하는 거면, 실시를 못하는 거면 그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의료 분야에서의 제한, 여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 의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산업성 이용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최강인데 의료 산업에서는 제한이 되는데 어떤 게 제한이 되냐면 수술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진단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의료 행위들 요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의료기기, 의료장치, 의약품 요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체로부터 채취한 것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방법 요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람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걸 피를 깨끗하게 걸러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피를 넣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채취한 걸 다시 돌려주는 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근데 채취한 걸 처리하거나 분석하거나 데이터 수집하는 거 요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물 한정하는 청부항 요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채취한 것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발톱을 손톱 발톱을 깎았어요. 그 손톱 발톱을 데이터 처리해요. 그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동물 한정 이것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산업 발전을 위한 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인데 여러분 산업 발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목숨이죠.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행위를 특허 등록 받았어요. 의료 행위 특허 등록 받았는데 의사가 이 의료 행위를 하면 나는 의사는 특허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 의료 행위를 하면 나는 어? 특허 침해일 것 같아. 그런데 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의사는 특허 침해를 염려를 하면서 그거 수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특허 등록 못 받게 해야 의사들이 마음대로 치료할 수 있다. 이 논리예요. 아시겠죠? 자유로운 의료 행위 그리고 범위가 그래서 의료 행위라고 하잖아요. 의료 행위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의사, 약사, 뭐 치과 의사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의료 행위 있잖아요. 그리고 다 여기서 말하는 29조 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의료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비적 처치 방법,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 방법, 그 다음에 예방 방법, 간호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엄청나게 넓은 의미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료 행위라는 거는 이런 거는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등록 못 받는 거예요. 예비적 처치 방법,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 방법, 예방 방법, 간호 방법 이런 거는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등록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의료 행위는 이제 특허 등록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럼 복수의 의료 행위는 여러분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의 의료 행위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데 두 개의 의료 행위는 당연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구항에 의료 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방법. 그러니까 복수의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죠. 하나만 의료행위가 있어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데 복수의 의료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랑 여러분들 구별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복수의 의료행위랑 복수의 효과예요. 아시겠죠? 복수의 효과라는 건 뭐냐면 치료 효과랑 하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의 행위 안에 치료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비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치료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용 효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치료 효과랑 미용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의료 행위로 봐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할래요? 아니면 비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의료 행위로 안 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볼래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판례가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해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첫 번째 판례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불가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으면 치료 효과를 간주해가지고 의료행위로 봐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요 판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비치료 효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예 비치료 효과 말고 여기 치료 효과 있잖아요. 치료 효과 치료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 효과는 부수적인 효과이다. 이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니까 요거는 의료행위가 아니니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 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 다 있었는데 분리할 수 없으니까 치료 효과로 간주해가지고 의료행위로 본 판례 아시겠죠? 두 번째 판례는 치료 효과가 보시면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이니까 이 치료 효과가 약한 거예요. 치료 효과가 약해요. 치료 효과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치료 효과가 강한 거죠. 비치료 효과가 강하니까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니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례 아시겠죠? 여기서는 판단 기준이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부수적인 효과인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어떤 하나의 의료 행위에 복수의 효과가 나왔어요. 치료 효과, 비치료 효과인 어떤 행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분리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심사 기준을 보는 게 빨라요. 봐봐요. 심사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엔드 요건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여기다가 제가 심사 기준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구별 분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구별 분리가 가능하고, 그죠, 엔드 요건으로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만약에 구별 분리를 할 수 없거나 구별 분리를 못 하거나 그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의료 행위로 봐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게 심사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그냥 심사 기준대로 문제 푸세요. 그렇게 하고, 심사 기준에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상황보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심사 기준. 심사 기준에서는 치료 효과나 비치료 효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청구항이 비치료 효과적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죠? 비치료 효과적 용도 분리할 수 있으면, 이게 구별 분리할 수 있으면 치료 효과가 비치료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효과인 경우에, 지금 이런, 그러니까 요거 엔드 요건으로 여기 구별 분리할 수 있고, 여기 부수적인 효과 이어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거절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쯤 와서 다시 하는 건데, 우리 거절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62주 거절이를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주체적 거절이가 있고 객체적 거절이가, 절차적 거절이가 있어요. 주체적 거절이는 25조 33조고, 객체적 거절이는 성산불,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사유, 그다음 신, 진, 선, 확이 있는 거예요. 절차적 거절이유는 발명의 설명 거절이유가 있고, 청구 범위 거절이유가 있고, 기타 거절이유가 있는 건데, 발명의 설명 거절이유는 42조 사망 이유고, 42조 사망 이유고, 청구 범위 거절이유는 42조 사항 이유, 그 다음에 42조 사항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시행령 6조가 있는 거예요. 기타 거절이유는 여러분들 그 신규사항 추가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절이유를 나눌 때, 여러분들 거절이 이렇게 안 나눠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 풀기 편하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딱 그 시험 문제 보고 딱딱딱 도고 거절을 검토하세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검토를 해가지고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제가 나눠놓은 건데, 이렇게 안 나누고 여러분들이 더 좋게 나누겠다 하면 그대로 나누세요. 뭐 교수님들이 주체적 거절을 객체적 거절, 절차적 거절로 나누고, 객체적 거절은 성산불, 신진, 선악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나눈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성산불을 왜 같이 짬뽕으로 묶어 놨겠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의료행위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의료행위의 제한 요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명의 성립성에서, 여기 보시면 성립성에서 여기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의한 피부 미용 방법은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진 일종의 기능이다. 요 판례 써야 되는 거예요. 요 판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일종의 기능 판례, 요 판례,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진 일종의 기능 판례, 요 판례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성립성 검토해야 되는 거고,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진 일종의 기능,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거 지금 정리한 거 있잖아요. 요거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불특허 사유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답안지, 불특허 사유 요거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발명을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32조에 의해서 등록 못 받는 거예요. 요것도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성산불이 세트예요, 문제 풀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메인 논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의료행위의 특허 요건 있잖아요. 의료행위의 특허 요건이 지금 이제 견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저도 이거 넣기 싫었는데 논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논문이 옛날에 핫했는데 지금은 약간 잠잠한 분야거든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에 대해서 지금 잠잠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만 놓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탕으로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현재처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부인해가지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의료업은 아니 의료가 산업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그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의료가 산업이 아니면 뭐가 산업이에요.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보는 견해. 또 의료 행위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산업상 이용 문제가 아니라 32조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검토로 보시면 의료업이 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게 특허법 해석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1번 견해는 지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고 2번 견해는 의료업은 산업상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고 3번 견해는 32조 불특허 사유 흠결로 치부하자는 견해잖아요. 근데 산업이 아니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가 더 타당하다라는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 혹시 나오면 단문 문제 나오면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논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쓰려면 쓰세요.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보시면 의료 행위에서 특허 침해를 부정할까 말까. 왜냐하면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의사가 고민을 하면 사람 죽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래? 라는 거거든요. 효력 제한 사유를 인정하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하고 실시로 상당액을 제한하자. 뭐 그런 견해도 있고 뭐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뭐 체계를 대가 징수 분배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뭐 따를 거냐면 의료인의 면책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견해. 요걸 따를 거거든요. 아시겠죠? 요게 왜 따르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기 편하게 요거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번 견해 따라도 되고 2번 견해 따라도 되고 3번 견해 따라도 되거든요. 따라도 되는데 답안지 쓸 때 아니 그러면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특허 침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유연 특허권이 존재하고 보호 범위에서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사였어요.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뭐 의료 장치 이런 거는 여러분들 특허 등록 받아도 되잖아요. 특허 등록 받아도 되잖아요. 의약품, 의료 장치 이런 거는 특허 등록 받아도 되는데 그런 거를 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의사가. 근데 의사가 그러면 특허 침해가 의료인이 면책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안지 쓸 때 아니 너무 꼬여버려요. 그냥 의사가 특허 침해가 맞다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1차를 공부하고 2차를 공부하는 이 논리가 맞는 거지. 의사가 의사는 의사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현행법에서도 맞지가 않고 지금 다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편의상 특허 침해가 맞다. 의료인의 면책 조항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안지 용의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것도 뭐 하나만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바야흐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그 말이 되냐? 수술도 막 개인의 그 의술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장비에 우리가 의존을 한다. 수술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료 방법도 아니 지금 사람의 그 뭐 청진기 대고 그렇게 치료하는 거를 뭐 이게 진단 방법도 우리가 사람이 청진기 대고 그렇게 진단하는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격 진료하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해야 된다. 치료 방법도 지금 AI에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자는 그런 견해가 조영선 교수님 견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대안을 모색하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의료 특허에 대해 가지고 강제 실시권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을 하자. 특허 권리남용으로 규율을 하자. 특허 침해권 배제로 규율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의료 산업에서의 제한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산불 세트예요.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사유, 의료 행위 나올 때는 요거는 무조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